이번 사연은 어릴 적 아빠가 했던 몹쓸 짓을 친척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고 얼굴에 뜨거운 국을 끼얹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는 여자예요. 제 지인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제 아버지라는 사람과의 일인데요. 아버지는 참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벌써 교도소에 가고도 남았겠죠? 물론 그 당시에 이웃들이나 제가 신고를 해야 수감이 되었겠지만요. 저는 첫 딸이라 아빠가 엄청 예뻐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 수위가 지나쳤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동생이랑 엄마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아빠랑 잤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게 기억나요? 제 속옷 속에 들어온 아빠의 나쁜 손이요. 너무 무섭고 기분 나빠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빠한테 화를 냈어요. 그런데 화를 낸 후 같은 일이 반복됐고 엄마는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얘기를 꺼냈더니 옛날에는 그런 아빠들이 많았다. 이제는 안 그러니 너도 참아라. 덮고 살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남자 목욕탕에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씻겨줬는데 너는 그걸 몹쓸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빠랑 목욕탕에 갔던 기억은 없는데요. 일기장에 적어 놓을 걸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날짜는 당연히 기억나지 않고요. 그런 몹쓸 짓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관계를 꺼리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의 유혹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처음 그랬을 때 거절 못했으니까요. 어른이 그런 짓을 할 때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듯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강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20년이 넘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으니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짜를 적어놓은 일기장마저도 없으니까요. 아빠와의 그 사건이 제 성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가장 큰 증거인데도 말이에요. 아빠는 가끔 욱하는데 아주 지나쳤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막되먹은 인간의 모습이 아빠와 딱 일치합니다. 엄마가 당신 말을 안 들으면 밥상을 뒤집고 물건도 던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아수라장이 됐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저는 엄마 신발 챙겨서 나가서 떨고 있는 엄마를 모셔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손을 올리는 일이 많았다는 걸 성인이 된 후에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집에 엄마가 며칠씩 없었던 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엄마는 바보같이 저희 삼남매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나갈 자신이 없어서 참고 살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제게 행한 몹쓸 짓도 덮은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빠는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언젠가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서 방바닥에 매직으로 엄마 이름을 쓰고 휘발유를 옆에 놓고 라이터를 켤까 말까 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아빠한테 매달려서 울고불고 아주 사정을 했고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아빠가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외할머니는 다른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빠 성질을 알았고 아빠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그 상황을 넘기고 아빠를 말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어느 날 엄마랑 아빠가 싸우고 아빠가 손에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고 엄마에게 위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외할머니는 연세가 워낙 많아 사위를 말릴 힘이 부족해서 저희 남매가 아빠를 말리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고 막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그 모양이니 저는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교우 관계도 안 좋고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가출도 하고 아주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자식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참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아빠는 모임에 나가더니 수시로 외박을 일삼고 일도 안 다니고 엄마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 짐작으로는 아마도 내연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저희 삼남매 키우려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셨어요. 아빠는 집을 나간 5년간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지인도 못 만나고 가족이 생각났는지 집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겠고 아무 생각 없이 잊고 살려고 한다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너도 잊고 살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빠와의 일이 너무 괴로워서 절대로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고 내 인성이 아빠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악몽을 꾸거든요.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행한 나쁜 짓, 협박, 몹쓸 짓 모두 다 꿈에 나타나고 저는 꿈에서도 아빠를 피해 다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갑 남학생과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어린애가 남자 만났다고 혼내면서 너 그렇게 해프내냐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도 사과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선을 봐서 아빠랑 결혼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밥상을 엎었대요. 엄마는 그 순간 내가 완전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대요. 그러다가 저를 임신했고 태교도 제대로 못하고 너를 잘못 키웠다고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가 저도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인성이 덜 된 인간이냐 하면요. 자기 부모님 댁 가서 고모들에게 우리 엄마 흉을 보는데 내 마누라는 체취가 너무 심해서 같이 있기 싫다는 말을 했답니다. 저희 엄마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자주 씻는데요. 자기 형제들 앞에서 부인 흉을 그렇게 보더니 정말 수치심이 들어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저도 그런 아빠 밑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니 아빠에 대한 원망, 저주, 미움만 남았어요. 요즘 시대에 그랬다면 당장 감옥에 가고도 남았죠. 그런데 엄마나 저나 눈 질끈 감고 넘어간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진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엄마 말처럼 덮어두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빠라는 인간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테니 인연 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는 잊어진다고, 잊으려고 하면 잊어진다고 하네요.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였다면 그때 뭐라도 기록 남겼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아빠가 난리칠 때마다 사진 찍고 그 당시 어땠다는 내용 써놓고 파출소 갔을 거라고. 엄마가 아빠를 두려워한다고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나더러 참고 있고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냐. 나도 엄마 인생이 불쌍하고 마음 아프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남아있다. 5년간 아빠라는 사람 안 보고 살아서 좋았는데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우리 가족이 친정에 가면 그 짐승만도 못한 아빠라는 사람 봐야 하는데 내 아들에게 그런 인간에게 아빠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용기를 내서 아빠와 헤어지라고 말했어요. 엄마도 피해받고 우리 삼남매 다 그 악마 같은 아빠 밑에서 못 볼 꼴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에게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으라는 말 듣기 싫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아들까지 낳은 나에게 더 참고 잊으라고 말하는 건 더 나쁜 짓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도 아빠처럼 다 저러고 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신혼 때 아빠 인성 바로 알아차리고도 나를 임신해서 그냥 참고 살아서 나도 이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남은 인생 그냥 물 흐르듯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엄마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냐. 아빠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다시는 못 그러게 어떻게든 나를 지켜줬어야 했지 않냐. 엄마가 숨죽이고 있으니 아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것 아니냐. 엄마는 아빠에게서 벗어날 것이 두려웠던 거다. 작은 집으로 도망가서라도 아빠 피해서 살았어야 했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어야 했다. 엄마가 했던 말, 아빠가 한 짓을 잊으라고 한 말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엄마랑은 왕래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아빠에게 당한 일을 잊으라고 강요하고 아빠와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같은 공간에서 지낼 거면 엄마 뜻대로 해라. 단 나는 앞으로 엄마도 안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나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저를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아빠가 다 있냐고 하면서요.
장모님도 딸에게 상처를 줬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빠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 얼굴을 왜 보려고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내일 당장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로 경찰서에 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본인을 무고한다고 잡아댈 사람이 분명했으니까요. 할머니 생신 때 저희는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준비되고 올 사람들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한 짓을 모두 말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제가 할 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했고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시작했고 말을 하다 보니 술술 말이 나오더라고요. 친가 어른들과 사촌들 모두 제 얘기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숨죽여 듣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빠는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잡아떼더라고요. 남편이 더러운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뜨거운 국을 아빠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굴부터 가슴까지 흘러내리는 뜨거운 국물 때문에 고통스러웠나 봐요. 얼굴을 계속 손으로 비비고 있더라고요. 그까지 뜨거운 국물 얼굴에 쏟아진 게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나는 아빠 때문에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촌들과 사촌 오빠들의 사춘기 딸들도 있었는데 조카들은 아빠에게 쓰레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쓰레기만도 못한 아빠와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오늘 온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친가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한 후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로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아빠 같은 범죄자와 평생 잘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기에게 전부 하라고 하면서요. 쉽지 않겠지만 저도 상처 없이 자란 보통의 여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도전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짐승 같은 아빠네요. 좋은 남편을 만난 걸 보면 쓰니님이 상처를 딛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남편과 예쁜 아들에게 집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